조금 늦은 게 아닌가? 빌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시계는 발틱의 프리즈믹입니다. 발틱은 저와 되게 질긴 인연으로 묶인 브랜드입니다. 사실 저는 유튜브를 이렇게 오래 운영할 생각은 없었거든요. 한국의 시계 시장이 사이즈가 커서 조회수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 어그로를 끌면서 입을 터는 것도 한계가 있고, 고가의 시계를 매번 구매할 수도 없고, 채널을 접기 직전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이 바로 발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거고 리뷰는 리뷰입니다. 뭐부터 말씀드리는 게 좋을까요? 최근에 마이크로 브랜드의 트렌드는 조금씩 성숙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마이크로 브랜드는 기성 아이코닉 워치의 카피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서브마리너, 익스플로러, 로얄오크 같이 인기가 보장된 디자인에 별다른 해석을 거치지 않고 약간의 디테일과 무브먼트 정도만을 바꾸어서 만들어지는 카피캣들이요. 대표적으로 헬슨, 아르미다, 한국의 티셀, 최근의 시계 애호가들이 이런 카피캣 브랜드에게 주는 관심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굳이 비싼 돈 주고 카피 모델을 사야 할 메리트가 사라졌습니다. 단순히 아이코닉의 디자인을 복사해서 꽤 괜찮은 빌드 퀄리티에 말도 안 되는 가성비로 만들어내는데 도 같은 중국산 알리발 브랜드들과 경쟁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기도 하고, 여기에 시계 애호가들의 사고방식 역시 변한 것 같기도 해요. 반면에 기성 브랜드가 주지 못하는 매력적인 컨셉과 디자인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그림을 천천히 그려나가는 브랜드들, 스페라, 트레스카, 에호, 마린, 페러, 에놀데인, 볼더, 밍, 포맥스, 유니매틱, 바이스, 호라지, 브리우, 노두스, 베로, 할리우스, 로리에, 플란마리, 크로노도쿄, 세리카, 이런 브랜드들이 마이크로 브랜드의 챕터를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발틱의 디자인은 압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브랜드보다 매력적인 디자인의 시계를 만들어내요. 특정 아이코닉을 카피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완벽하게 새로운 것도 아니고, 그 사이의 선을 적절하게 지키면서 애호가들이 좋아할 만한 디자인과 거부감을 느낄 만한 디자인 사이에서 줄타기 하는데 능통한 선수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 발틱을 지탱하고 있는 힘의 원천의 대부분이 이 디자이너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애호가들이 지적해왔듯이 빌드 퀄리티와 무브먼트는 항상 발틱의 발목을 잡아온 약점이에요. 게다가 디자이너의 능력으로 버틸 수 있는 시대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10만원 안쪽으로 구매할 수 있는 알리발 중국 공장들의 제작 능력이 점점 올라오고 있고요. 분명 발틱은 이런 압박에 부담감을 느낄 거라 생각합니다. 시계를 처음 봤을 때 제게는 조금 당혹스러운 디자인으로 다가왔어요. 이 브랜드의 디자인은 항상 새롭지만 그러면서도 굉장히 보수적이었습니다. 두 단어의 조합이 되게 이질적으로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지만, 아쿠아 스카프와 블랑팡, 피프티 패덤즈, 헤르메티크와 롤렉스 익스플로러, 트라이 컴팩스와 유니버셜 제네브, 니나 린트, 이렇게 발틱의 디자인에는 새로운 것 뒤에 오래된 것이 교묘하게 숨어 있어요. 그런데 이 드레스워치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발렌티노와 콜라보를 진행했다고 말해도 믿을 만큼 크고 독특한 징스터드가 터프한 필드워치도 아니고 묵직한 다이버워치도 아닌 드레스워치에 들어갔습니다. 36mm의 사이즈, 9.2mm의 두께, 44mm의 러그 러그 20mm, 990유로로 대략 142만원, 에타 푸조 7001 수동 핸드와인딩 무브먼트, 42시간의 파워 리저브, 5등급 티타늄, 더블돔 사파이어 글래스, AR 코팅, 삼바, 30m 방수. 다이얼 내부는 굉장히 화려합니다. 마치 그랜드 세이코를 연상시키는 칼각의 핸즈와 고가의 시계에서 볼 법한 방사형 기호쉐, 깨끗하게 마감된 각진 인덱스, 두 겹으로 이루어진 입체적인 다이얼, 과하게 보호받고 있는 스몰 세컨즈와 링. 그런데 이런 화려한 디자인 아래에 퀄리티 컨트롤이 받쳐주지 못한다면 그저 산티나는 무언가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발틱은 이 퀄리티 컨트롤 부분에서 매번 아쉬운 평가를 받아왔어요. 조금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퀄리티가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다이얼 내부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거친 브러싱이 중심이 된 핸즈, 프린팅된 무늬가 아닌 진짜 기호쉐, 인덱스는 흠잡을 만한 곳이 없죠. 근처에 브러싱된 다이얼도 훌륭하고요.
하나하나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은 디테일들이 이렇게 형태를 이루게 되면 확실히 과거의 발틱과는 다른 체급의 시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시계를 예쁘게 찍는다고 한들 퀄리티가 받쳐주지 않으면 이렇게 나올 수는 없어요. 언뜻 평범해 보이는 케이스의 디자인은 굉장히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빵또아처럼 위로는 얇은 베젤이, 아래로는 얇은 케이스백이 샌드블라스트 마감된 티타늄 미드 케이스를 감싸고 있는데, 특이한 건 하나 더 있습니다. 미드 케이스는 강철과 티타늄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스틸 소재의 러그와 티타늄 소재의 미드 케이스가 결합하면서 발생하는 어쩔 수 없는 이질감이 이렇게 육안으로도 확인이 되는데, 개인적으로 이건 조금 아쉽습니다. 차라리 하나의 소재로 통일하는 게 가격적인 측면이나 완성도 측면에서 더 유리하지 않았을까. 케이스의 빌드 퀄리티는 다이얼과 마찬가지로 꽤 좋은 편입니다. 약점으로 평가받아왔던 러그의 각도 깨끗하게 잡혀 있고요. 퀄리티를 기준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 모델은 발틱의 다른 어떤 시계들보다 더 저렴한 시계라고 생각됩니다. 무브먼트는 에타푸조 7001 42시간의 파워 리잡을 갖고 있는 핸드와인딩 무브먼트입니다. 수동 무브먼트의 대안이 사실 그렇게 다양하지가 않아요. 사이즈가 크거나 중국산이거나 비싸거나. 그런데 이 무브먼트는 작고 얇고 그렇게 비싸지도 않은데 상당히 예쁩니다. 그리고 50년이 넘는 역사가 안정성을 보장해주고 와인딩감도 쫄깃쫄깃해요. 발틱의 액세서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좋은 인상을 받지 못했어요. 브레이슬릿, 러버, 가죽, 페럴론, 메쉬. 이 중에서 브레이슬릿은 비추입니다. 기본 러버도 비추인데요. FKM 러버는 강추고요. 메쉬 브레이슬릿은 출시가 될지 모르겠지만 개강추. 페럴론은 몰라요. 가죽은 중립. 저는 지금까지 가죽 스트랩은 스트랩 전문 브랜드에서 주문을 해왔거든요. 이제부터는 여기서 주문할 예정인데요. 취향이 갈리는 스트랩입니다. 굉장히 얇고 부들부들해서 손목에 마치 스킨처럼 촥 달라붙는데, 탄탄하면서 두께감 있는 스트랩을 좋아하신다면 피하셔야 해요. 메쉬 브레이슬릿은 별도로 출시가 된다면 하나 정도는 킵 해두셔도 될 만한 퀄리티입니다. 가죽 스트랩과 마찬가지로 메쉬 브레이슬릿 치고 되게 얇은 편인데 단단한 빌드 퀄리티, 부드러운 촉감, 줄 조절 방식도 편하고 버클의 퀄리티도 매우 좋은데 스트레이트 러그 버전으로 출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발틱의 빌드 퀄리티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리테일가도 같이 올라가면서 지금보다 더 윗단계의 브랜드로 올라설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브랜드가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든 생각은, 내가 만약에 시계 브랜드를 만든다면 얘네들을 따라하면 되겠다.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